최근 일본이 동해에 전용기를 보내 독도 침략의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저공 비행으로 우리 구축함을 위협해 한 차례 소동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전용기는 도서 측량기로 일본 외신에서는 독도 해안을 측량하여 배타적 경제 수역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몰락하는 스가 총리의 지지율 반등을 위한 계산이 깔려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이들이 보는 방위백서에도 대놓고 독도가 언급돼 역사 왜곡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학생용 방위백서 자료를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하였고, 일본 군사 전문가도 일본 정부의 도발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번 일로 일본에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나선 상태인데요. 과연 일본의 전용기가 왜 동해를 침범하려 하고 있으며 스가 총리가 몰락을 막기 위해 벌이고 있는 일들, 그리고 북한이 일본에 보복하겠다는 것에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산케이 신문은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측량 전용기 운용 시작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해상보안청이 운용하는 측량 전용기의 주된 목적은 동해에 있는 도서의 최저 저조면을 높은 정확도로 조사하여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장하는 것과 해양 권익 확보를 위해 중국과 한국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케이 신문의 기사는 시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일본이 동해에서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을 위해 측량 전용기를 운용하겠다는 것은 독도 주변 해안을 측량하겠다는 의도인데요. 또한 해양 권익 확보를 위해 한국의 활동을 감시한다는 대목에서 노골적으로 독도 해상 영공을 침범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가 총리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동으로 보입니다. 최근 스가 총리는 자신의 정치 기반인 극우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산케이는 일본의 대표적 극우 성향 매체로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유독 높게 나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지난해 6월 1년여간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을 만큼 아베와 스가 총리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가 총리 지지 매체인 산케이 여론조사에서도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등 극우 지지층들이 서서히 스가 총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보도된 아사히 뉴스네트워크 여론조사에서도 스가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보다 3.8%포인트 하락한 25.8%로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각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친 가장 큰 원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지목됐는데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의 대처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22.7%에 그쳤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대답은 70.4%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 또한 67.5%로 스가 정부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신이 가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내각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면서 오는 9월 말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를 앞둔 스가 총리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특히 스가의 정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요코하마에서 스가 총리의 측근이 충격적인 패배를 해 그 고민은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실시된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시장 선거에서 스가 총리의 최측근인 오코노기 하치로 후보가 입헌민주당 등 야권이 지원한 야마나카 다케하루 후보에게 패한 것인데요. 사실 지난해 9월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여야가 대결한 8차례 선거에서 자민당의 후보들은 전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민당 내부에서는 스가 총리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관해 당 간부들은 일제히 침묵하며 당이 추천하거나 지원한 후보가 아니다며 거리두기에 나섰고, 지역구 기반이 취약한 자민당의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총리가 스스로 물러나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사실상 스가 총리는 정치 인생에서 막다른 골목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스가 총리는 극우 세력의 인심을 다시 얻기 위해 독도 도발 카드를 꺼낸 것인데요. 그렇기에 스가 정부는 측량 전용기를 독도로 보내겠다고 하고, 또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 도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일본은 방위백서를 발간해 일본의 독도 도발을 2005년 이후 17년째 이어가고 있는데, 스가 총리는 이례적으로 학생용 방위백서를 만들어 대놓고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은 첫 방위백서라는 제목의 학생용 방위백서를 자위대의 역할과 국가방위의 이유를 방학기간인 학생들에게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책에 게재된 자위대의 감시 범위와 영해를 나타내는 지도에서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된 채 일본의 영토 안에 포함돼 있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도발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이러한 우리 입장에 비추어 학생용 방위백서에 담긴 내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에 항의한 뒤 자료의 즉각적인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영토는 침범해도 소용없지만 훼손되는 것은 더 안 됩니다. 일본은 후손까지 올바르게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빨리 평화헌법을 개헌해서 무력에 의한 영토 탈환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한국은 말로 해서 안 듣는 사람들이다. 일본은 진심으로 다케시마 영토를 보호할 생각이 있는가? 일본의 함대를 영해로 보내 정기 순찰하거나 불법 구축물을 포격하든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등 무력으로 독도를 되찾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일본의 군사 전문가가 일본 네티즌들이 무력을 통해 독도를 차지해야 한다는 말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일본 전문가는 다카이 사부로로 자위대 포병연대에서 복무하다 육상자위대 간부학교 교관을 역임한 인물로 평생을 군사 관련 활동과 논평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군사연구라는 잡지에서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싸운다면 일본은 다케시마를 쉽게 탈환할 수 있지만 한국 측의 기습에 의해 스시마 섬을 제압당하고 다케시마의 전략적으로 교환을 요구할 것이다. 제공 전투기와 지상 공격기 분야에서도 한국이 우세하며 특히 육상 전투 능력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한국의 기습 공격을 저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 사부로는 진심으로 일본을 걱정해서 이러한 말을 남긴 것인데요. 괜히 일본 정부가 어린 학생들을 선동해서 그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에 눈이 멀어 독도라도 공격하게 된다면 한국은 절대 일본 본토를 그냥 놔둘 리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군사 전문가는 일본 정부와 네티즌들에게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란 뜻을 남긴 것입니다. 안 그래도 현재 일본의 학생용 방위백서 발간에 일본의 미사일을 퍼붓겠다고 안달인 세력이 있는데요.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4일 사무라이 후예들의 관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방위성의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대해 일본 주변의 경계 감시와 관련한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교묘한 방법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동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참으로 후한무치하고 날강도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는데요. 매체는 일본은 재침 야망 실현에 미쳐 돌아가다 못해 적반하장격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에 대하여 떠들어대면서 그 무슨 방위태세를 운운하는가 하면 우리 민족의 땅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우겨내고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더욱 엄중한 것은 일본 반동들의 이번 방위백서 발간 노름이 순진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감행되었다는 데 있다면서 깨끗함과 천진함의 대명사로 불리는 어린이들, 허위와 가식을 모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군사대국화 책동을 합리화하고 독도를 저들의 땅으로 매도하려는 일본 반동들의 책동이야말로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로 믿게 된다는 파쇼광신자들의 교리를 그대로 본뜬 철면 피한자들의 관기라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불법 조약 날조로 국토를 강탈한 극악한 철천 지원수 기사에서 일제가 강권과 사기 협잡의 방법으로 범죄적인 한일합병 조약을 날조하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병탄한 때로부터 1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일본이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들씌운 온갖 고통과 불행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신문은 서정호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와 문답 형식으로 한일합병 조약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일제가 일방적으로 날조해 공포한 협잡 문서, 사기와 협잡, 강권의 방법으로 이뤄진 불법 비법의 문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일합병 조약의 한글본과 일본어본이 한 필체로 작성됐으며 순종의 치교문의 황제의 서명이 없었다는 점, 일왕의 제가 통보도 받기 전에 조약 조인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나열했습니다. 또한 신문은 일제야말로 조선인민의 천년숙적이라며 과거 죄악을 한 시도 잊지 말고 그 값은 1100배로 받아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단순한 허세가 아닌 실제로 탄도탄 미사일들을 일본을 향해 배치했고 올해 3월에도 동해에 일본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영국 BBC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나라를 북한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BBC 조사에서 응답자 82%가 북한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꼽았다고 밝혔는데 응답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여전히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8월 북한이 일본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 정부는 전국적으로 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일본은 정치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독도에 대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불순한 의도로 항공기나 함정이 독도를 침범한다면 한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들이 일본 본토에 떨어질 예정인데요.
일본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주변국에 전가시키지 말고 떳떳하게 사과할 줄 아는 것만이 생존길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